안녕하십니까. 시대를 키우는 시큰경제입니다. 오늘자 한국경제신문을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25년 11월 14일 금요일입니다. 한국경제신문 일면을 보겠습니다. 원전 없이 AX 불가능하다. 고리 2호기 재가동했습니다. AX가 AI 대전환 AX가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원안이 세 번째 심사에서 계속 운전을 승인했습니다. AI 3대 강국 탄소 감축 목표 달성에 원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고리 3, 4호기 등 다른 노후 원전 수명 연장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과적으로 데이터 센터 등 전기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이겠죠. 네. 두 번째는 잠재 성장률 반등이 최대 과제라고 합니다. 자, 이 대통령 6대 구조개혁 시동 걸었습니다. 6대 구조개혁. 규제, 금융, 공공, 연금, 교육, 노동. 지금이 적기라고 해서 성장의 길을 열었다. 규제는 풀 것이고 금융, 공공, 연금, 교육, 노동. 이렇게 핵심을 잡았네요. 자, 그림은 세 번째는 미국 정부 셧다운 43일 만에 종료되었습니다. 네, 셧다운 풀렸다. 것입니다. 네 번째는 상승세에 약해진 서울 집값이라고 하는데요. 상승세가 약해졌다. 한강벨트 하지만 한강벨트 다시 들썩이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이 14일이니까 10월 15일 안정화 대책 한 달 만에 일부 지역은 오름폭 커졌다고 합니다. 일부 지역이 어딜까요? 다섯 번째 일면 헤드라인 보겠습니다. 태광 K조선 인수전에 나선다는 것이요. 호기롭게 등장했네요. 미국 산업펀드 TPG와 컨소시엄 했다. 애경산업이요. M&A 광폭 행보 났습니다. 태광이. 여섯 번째 토종 발목 묶인 토종 PEF 사모펀드죠. 해외 자본이 딜 독식했다. 이거는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올해 대규모 바이아웃 경영권 거래 바이아웃이라고 하네요. 바이아웃 딜을 글로벌 사모펀드 PEF가 싹쓸이했다. 홈플러스 사태로 PEF 둘러싼 여론이 악화해 토종 PEF 발목이 묶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일곱 번째는 2026년 수능 작년보다 어려웠다고 합니다. 여덟 번째는 달라진 기술주 밸류 판단 엔비디아 아직 싸다. 평가가 나왔습니다. 엔비디아 깜보 어디죠? 네. 이 말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삼전이나 SK 아직 싸다. 이런 하이닉스 싸다는 깜부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같이 연결돼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코스피 어제 13일 보겠습니다. 어제 상승했습니다. 코스피가 4170, 코스닥은 918. 회사채 금리는 계속 상승 중입니다. 3.34까지. 국고채도 2.9. 그 다음에 환율이 심각합니다. 지금 우려되고 있죠. 1467까지 지금 상승했습니다. 여기 이제 학습 효과라고 그럴까 너무 익숙하죠. 1,400원대가 1,400원 아주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했었는데 아주 익숙해져 가고 있습니다. 다시 한국경제 바쁘시면 1년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1면 첫 번째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원전 없이 AX 불가능하다. 고리 2호기 재가동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잠재 성장률 반등 최대 과제 6대 구조개혁이 뭘까요? 규제, 금융, 공공, 연금, 교육, 노동 나왔습니다. 세 번째는 43일 만에 셧다운을 풀었다는 것이죠. 이 아저씨가. 그리고 상승세가 11호 15 안정화 대책 이후 꺾이긴 했지만은 일부 지역은 들썩인다는 것이죠. 태광이 호기롭게 K조선 인수전에 뛰어들었다고 하는 소식이 있고요. 토종 PEF 사모펀드 관련 소식입니다. 일곱 번째는 수능이 어려웠다는 것이고 달라진 밸류 엔비디아 아직 싸다는 평가가 나왔어요. 삼성과 SK 연결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이 부분을 헤드라인으로 나왔고 다음 부분은 이제 디테일하게 풀어 나가겠죠. 이면입니다. 징후인가 뉴노멀인가 지붕 뚫린 환율에 대해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1475원까지 터치했습니다. 늘 걱정스럽습니다. 위기인가 위기 징후인가 잘 읽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뉴노멀인가 새로운 형태인가 정상적인 상태인가 모르겠습니다. 가장 우려되는 게 1985년
엔화 절상이었죠. 그 1985년 이후 일본의 예입니다. 예. 1985년 프라자 합의 이후 2025년 40년간 일본 경제가 꼬꾸라졌지 않습니까? 1985년 전에 우리와 비슷한 상황, 부동산 가격, 그다음에 여러 가지 좋았죠. 80년대 엔화 절상, 프라자 합의 엔화 절상 이후 40년간 일본 경제가 침체를 거쳤습니다. 지금 상승 중인데 그게 이제 시발점이 됐던 게 프라자 합의였었죠. 엔화 절상이라는 게 엔화 절상됐다는 거죠. 지금 계속 우리가 지금 환율이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절하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사니까 금액이 더 커지니까 한화 가치가 떨어지니까 뭐 물가는 싸게 보이지만 외국 유학생들은 지금 갑자기 한 학기 미국 유학생 같은 경우는 한 350만 원을 더 추가적으로 부담된다고 합니다. 그런 실제적으로 이제 타격을 받는 거고요. 지금 1,500원대를 봐고 1,500원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뭐 노멀이 될 것인가 아니면은 엔화 절상까지 트럼프는 뭐든지 할 거 아닙니까? 트럼프는 뭐 막무가내 시기니까 지가 원하는 대로 그렇습니다. 외국인 1조 순매수에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4개월간 110원이 뛰었다고 합니다. 미국 셧다운 종료에 상승폭은 줄었지만은 달러 지수가 또 2% 찔 때 원화 가치는 4% 하락했습니다. 2배 상승했는데 트르키의 대만 통화보다 약세다. 그렇죠. 예. 원유로 환율은 16년 만에 최고라고 합니다. 원유로도 상당히 상승했습니다. 자, 약세 폭이 지나치다. 예. 그 얘기했죠. 위기 징후이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위기는 아니야. 새로운 형태의 느노멀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예, 이렇게 연결될 것 같아요. 한국 경제 저성장 우려 반영한다는 것이면 일부에선 해외 자산 들며 안전판 강화됐다. 항상 찬반이죠. 예,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릅니다. 어쨌든 뭐 일단 통화 스와프가 한미 간 체결이 안 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200억 달러입니까 매년? 자, 성장률 회복, 부동산 불안, 금리 인하 한 번 남는 듯. 한 번 남는 듯. 성장률 회복, 부동산 불안, 금리 인하. 자, 한국말인데도 힘들어요. 상법 개정 소송 포비아, 기업들 노동화도 임원 책임보험 가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국내 임원 배상 책임보험 가입 현황이라고 합니다. 금융사 구조, 책무 구조도 도입 등 영향이 있고 신계약 보험료 1년에서 16% 증가했습니다. 임원이 주주 또는 제3자에게 소송 당했을 때 법률 비용과 소송 배상 책임 등을 보장하는 임원 배상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 보험 수요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상법 개정과 금융회사 책무 구조도 도입 등으로 임원의 소송 리스크가 커지자 임원 배상 책임 보험이 선택이 아니라 필수로 떠오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1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 DB손해보험, 현대해상, 메리츠화재, KB손해보험 등 5대 손해보험사 임원 배상 책임 보험 신계약 원수 보험료는 올 들어 고물가 619억 원까지 늘었다는 것이죠. 임원 책임 배상 책임은 임원이 실수, 태만, 의무 위반 등 부당행위로 주주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배상과 법률 비용을 보상하는 상품입니다. 올해 상법 개정을 계기로 임원 배상 책임 보험에 가입하는 기업들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관측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했기 때문입니다. 상품에서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 및 주주로 확대했기 때문입니다. 여당에서 이제 배임죄를 폐지하는 것도 임원 배상 책임 보험 수요를 늘리는 요인이라고 합니다. 임원 배상 책임 보험 공시 대상을 상장사 전체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그렇습니다. 요거 이제 보겠습니다. 자, 또 나왔죠. 3면입니다. 3면에서 이제 3면도 중요한 파트인데요. AI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가 4배나 폭증한다고 합니다. 신규 원전도 계획대로 지어야 할 판이라고 합니다. 노후 원전도 구기 연장이 탄력받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칩 26만 개 방치 우려도 되고 있다는 것이죠. 부산 기장군에 위치한 고리 원전 2호기입니다. 자, 전력난 미국 데이터 센터 가동 중단이 현실화될까요? 그런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벌어진 미 중간 전력 발전 용량 격차를 보면 중국은 상당히
격차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자, 중국은 4만 킬로 전력 고속도로 건설. 미국 인허가에 발목 잡고 있는데 중국은 아주 과감히, 미국은 인허가에 발목 잡히고 있는 동안 중국은 엄청, 중국 송전 인프라도 미에 앞섰다고 합니다. 자, 론스타의 망령에 시달리는 토종 PEF, 토종 사모펀드죠. 론스타 망령, 그렇죠. PEF 오해야 진실입니다. 대형 뒤 75% 빼앗겼다는 것이죠. 5천억, 75%가 5천억 이상입니다. 75%가 5천억 이상. 역차별에 부른 해외 PE의 공수라고 합니다. 20년 만에 뒤바뀐 먹튀프레임, 해외 자본 대항마로 토종 PEF 탄생했는데 홈플러스 사태 터지며 논란 대풀이 되고 있습니다. 정치 여론 압박에 존재감이 약화되고 국내 PEF 올해 빅딜은 두 건뿐이라고 합니다. M&A 거래 비중도 70에서 24%로 하락했고 규제에 강화된 경쟁력에서 밀리판이라고 합니다. 그림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사모펀드죠. PEF. 자, 경영권을 사고 파는 사모펀드 PEF가 국내 20년 전 도입된 것은 극부 유출의 위기감에서 비롯됐다고 합니다. 자, 그림 볼까요? PEF 인수자인 5천억 원 이상 국내 기업 M&A 거래액 대비 비중을 보겠습니다. 쪼그라들었죠. 국내가 68에서 24라고 들었습니다. 론스타 시바이점으로 해서 해외가 75.8이니까 5천억 이상 해외 PEF로 갈아탄 것 같아요. 올해 해외 PEF 인수한 국내 기업을 보겠습니다. 올해 해외 PEF가 인수한 국내 기업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모펀드가 롯데렌터, SK 에코프렌트 환경자회사, 더존 비지원, 여기 HS 효성, 스틸 타이어 코드, 사마, 주노 헤어도 인수됐네요. 블랙스톤에. 리멤버 앤 컴퍼니, 여기도 인수자가 이렇게 나오는데, 블랙스톤이 주노 헤어 인수, 블랙스톤이 가장 큰 투자회사 아닙니까? 인수됐군요. 최근 발의된 PEF 규제법안 주요 내용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법안들을 근데 사실 한국도 토종 PEF 이게 이제 문제지만은 미국도 마찬가지로 사모 신용이 문제죠. 이게 핵심. 사모 신용도 그렇고 한국은 토종 PEF 이런 관심을 좀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자, 보고 공시 미흡하는 해산 명령, 사모펀드 PEF 사모펀드를 해산시켰다는 거죠. 자본시장 역행하는 규제 입법입니다. 핵심 전략 볼트온 M&A 차단, 배당 감자 의결권도 2년간 제한시키고 PEF 활동 자제를 악으로 치부하고 있습니다. 자, PEF 시장의 기업 사냥꾼이라고 알고 보면 노후 조력자라고 합니다. 오해가 부른 부정적 인식, 연기금 공제외 주요 출자자인데 PEF 성과가 수익률 좌지우지하고 있습니다. 실제 글쎄 어떻게 이해합니까? 헤지펀드로 이해할까요? 헤지펀드 같이 PEF가 토종 PEF가 그렇게 인식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PEF 역할이 크다. 노후 조력자이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자산가들은 이런 데에 투자를 하죠. 자, 보겠습니다. 6대 개혁 규제, 금융, 6대 개혁 한번 보겠습니다. 개혁전 이겨낼 때 규제, 금융, 공공, 연금, 교육, 노동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경제 위기 때는 시대급여 8개월 뒤 고갈되겠다. 감사합니다. 자, 고용보험기금 재정위기 잔액이 3조 5천억 원이라고 합니다. 공자금 빼면 공적자금 빼면 적자라고 했는데 구직급여 조정 대책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8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여기 이제 경제 위기가 되면 시급급여 신청자가 많아지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10조, 100조 넘는 나라 살림 적자, 국민 절반이 기축 재정이 필요하다. 자,
자, 일부 지역은 집값이 좀 안정됐다고 11호 부동산 대책 한 달에 거래는 절벽인데 가격은 안 내려가. 송파, 동작, 용산은 집값 고온 현상이라고 하는데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확 줄었지만 매매가는 여전히 높다는 거죠. 토지 거래 허가 받아야 계약이 한다. 서울 거래량이 76% 급감한 건 사실인 것 같아요. 팩트인 것 같습니다. 한 달 새 매물 1만 개 넘게 감소했다. 매물도 감소했다. 외곽 지역 집값 상승 둔화됐지만 성동 지난주보다 가격 오름폭 크다. 한강벨트 집주인들 호가 유지하고 있습니다. 성동 지역이 이제 올랐고 한강벨트는 아직 그 가격으로 분당, 과천, 하남 전월세 심화났다고 합니다. 비규제 구리 구모 베스트 빌 신고가라고 합니다. 자, 이런 문제가 있죠. 정책 위반자들이 자산가들이죠. 그래서 공시가격 현실화 4년 연속 동결하고 있습니다. 70%로 보면 될 것 같아요. 70%. 공시지가 실제 가격하고 7억, 10억짜리 집이 있습니까? 그러시네요. 없을 것 같아요. 100억이라 그러면 실제 가격이 100억이라면 공시가격이 70억으로 평가되는 거죠. 이 차이가 이제 30억 차이인데 여기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세금이 30억이 줄어드는 효과가 되는 거죠. 4년 연속 69%로. 하지만 압구적 10년대 보유세는 올랐다고 합니다. 자, 작년보다 어려워진 수능, 국어, 수학, 공, 재산권에 관련다는 거죠. 늘 어렵죠. 수능 쉽다고 하면 또 그렇고. 자, 웰컴 투 월드 뉴스입니다. 국제 인터내셔널. 자, 물가 고용 발표 없다. FED 눈 가리고 금리 정할판이라고 했어. 셧다운 기간 동안 발표를 트럼프가 원하는 바죠.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 변동도 주마다 나오기 때문에 일정하지 않다. 그런 비판이 있죠. 10월 경기 보고서 누락되나 미 통계기관 셧다운 중 운영 멈췄다고 합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영영 모를 수도 있다. 셧다운 회복까지 시간 걸릴 건 GDP 최대 140억 달러 손실 입었다고 합니다. 항공편 정상화 일주일 소요될 것이라고 합니다. 자, 이거 남았죠. 핵이 오바마 케어죠. 오바마 케어가 빠진 상태로 그랬습니다. 여기 이제 오바마 케어가 가장 큰 문제였는데 뜨거운 감자를 제외하고 통과시켰다고 합니다. 자, 미 연방 셧다운 상황 보겠습니다. 이렇게 됐어요. 가장 길었죠. 참. 자, 오페크 내년 수급 균형이라고 합니다. 국제유가 하루 만에 4% 뚝 떨어졌습니다. 감산하면 오페크가 감산하면 유가는 오르고 증산하면 유가는 떨어질 것인데 수급을 보합 수준 똑같이 유지하겠다 하니까 떨어졌어요. 기존의 공급 부족 전망 철회했다고 합니다. 자, 미국 대출 시장 부실 우려 확산, 서브프라임 차 할부 연체가 최악이랍니다. 서브프라임, 서브라는 게 좀 낮은 수준이죠. 낮은 수준 서브 모기지가 2008년 서브 모기지 사태였죠. 과거에서 배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신용 취약계층 대상 고위험 대출, 차 가격 급등의 상황 보다 커졌다고 합니다. 할부 60개 연체 30년대 최고라고 합니다. 집값에 이어서 이제 미국은 차가 필요하니까. 자, 그래서 미국은 여기 보겠습니다. 미국 서브프라임 자동차 대출 연체 발생률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계속 차에다가 플러스된 게 3호 신용이죠. 신용. 미국입니다. 미국의 3호 신용 플러스해서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3호 신용하고 이게 된다 그러면 큰 경제 위기가 올 수도 있다는. 자, EU가 중국 저가 소포 경향 내년부터 수수료 보고하겠다. 테무, 알리 뭐 이런 거죠. 진동 뭐 이런 거죠. 시행시기 2년 앞당겨서 하겠다. 너무 저가가 이것 때문에 이제
저가 소포가 뭡니까? 자, 독일 중앙은행 재정지출 줄여야 정부의 경고장 내렸습니다. 보니까 코인, 비트코인 6,300여 개, 엘살바도르 코인 컨퍼런스. 엘살바도르는 법정, 코인을 굉장히, 비트코인 법정화폐로 채택한, 법정화폐로 엘살바도르입니다. 11월. 엘살바도르 정부는 현재 비트코인에 약 9,700억 원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한 곳이 생각이 안 나네요. 자, 비즈니스 앤 마켓입니다. 신사들 꽂힌 태광, 뷰티의 조선까지, 삼성, LG화학 3조 8천억 전기차 배터리 양재 미공급했다는 소식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백진. 300년 울린 영혼의 떨림, 아트. 여기 이제, 눈을 정화시키죠. 안구 정화용이죠. 안구 정화용입니다. 피눈물, 몸부림, 날 것 그대로의 춤, 호흡이라고 합니다. 현대 무용이 일본입니까? 일본. 자, 이거 중간에 간지로 들어왔고요. 이어가 코리아 마켓입니다. 자, AI 조방원 주도주 흔들리자 급락 지켰던 맞선 ETF 신상, 반도체 순그룹 배당. 자, 거품 논란이 엔비디아가 가장 상승도 컸었는데 PEG 주가, 그리고 PEG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수익성 비율 PEG로 보면 코카콜라 월마트보다 싸다, 반론이 제기됐죠. 중국의 사오퐁 날개를 달았다고 합니다. 프라잉카 휴머노이드를 이끌었다. 시장 연도도 합니다. 전기차 줄이고 SUV 집중, GM 40% 질주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테슬라 안 되니까 선택과 집중해서 SUV를 집중시킨 것이죠. 암호화폐 레버리지 ETF 투자 서학기는 한 달 새 반토막이라고 합니다. TRX, EX, 롱 비트마인 데일리 타겟에서 주가가 30에서 반토막이 더 되네요. 자, 월가도 꽂힌 폴리마켓 확률, 대체 에너지, 대체 데이터 세평 열린다. 되죠. 루이 핑커피, 미 제이사입니다. 금요일인데, 집코리아입니다. 삼성 코엑스 앞에 대형 녹지 공간 생긴다. 이렇게 바뀌는 겁니까? 사회면이네. 가족 위장 취업시켜 회사들. 어제 이 사건이 있었죠. 참, 이 문명의 이기가 사람을 죽이고 있어요. 참. 이런 우발적인 사고들, 우발적인지 모르겠지만은 2명이나 죽었어요. 전통시장에. 그래서 참 안타까운 일이죠. 3040이 당뇨 환자가 늘었다고 합니다. 4년째 발병이요. 이것도 이제 연탄 기부 줄고 가격 뛰고 취약해진 게을르게 걱정이라고 합니다. 애플도 두 손 둔 미 제조 오비프와 미국 내 원자재 생산 거점 전무한데 공급망 구시 전략 측정. K바이오, 이게 나올 것 같아요. 기술 수출. 신약 개발, 연구 개발 R&D 내 목숨과도 같다고 얘기했는데, 요거는 이제 수출한 거죠. 엄청나게. 며칠. 그렇습니다. 기술 수출. 자, 11월 14일 사설 보겠습니다. 자본시장 경쟁력이 환율 등락 결정하는 시대다. 자본시장 경쟁력 환율 등락. 두 번째는 경기 회복에 내놓은 구조개혁안 타이밍과 방향 잘 잡았다는 것이죠. 웬일입니까? 6대 개혁.
그다음에 3번 실업급여죠. 사실상 고갈됐답니다. 고용보험 붕괴, 위기 방관할 건가, 이런 세 가지 환경에서 잡은 것 같아요. 환율, 그 다음에 6대 개혁, 그 다음에 실업급여, 이렇게 적었습니다. 환율, 구조개혁, 실업급여. 좀 생각할 거리가 되는 것 같죠? 네. 시대를 키우는 식근 경제였습니다. 한국 경제, 정신적, 물질적 시대를 키워가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금요일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